8개, 10개씩 다니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다 필요한 것이냐. 초등학생인데도 150, 200 쓰는 집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대치동도 아닌데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도 조금 필수적으로 다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이면은 평균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만담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큰 주제는 사교육에 관한 겁니다. 요즘 사교육이 엄청 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에 얼마를 써야 하나 이거에 대해 매우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두 선생님들은 학원에 한 달 얼마 정도 쓰시는 게 좀 적당한가라고 생각하시는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적당하다라는 거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부담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교육비를 낭비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꼭 필요한 과목은 뭐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친구가 혼자서 스스로 충분히 잘하거나 부모님의 도움 정도를 받아가지고 잘할 수 있는 과목, 뭐 인강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과목, 이런 걸로 봐서 다 제끼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그 다음에 남는 과목이 만약에 뭐 수학이랑 영어다 라고 하면은 수학이랑 영어의 대략적인 일반적인 학원비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그게 30만 원이다 40만 원이다 한 곱하기 2 하면 그 정도가 적당한 수준의 학원비가 되는 거고, 그게 우리 가게 수준으로 봤을 때 뭐 애가 2명이면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적정한 선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적정하지 않은 거는 뭐냐, 무조건 학원으로 다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 경우 8개, 10개씩 다니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다 필요한 것이냐,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어려가지고 뭐 예체능도 이것저것 많이 시키고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뭔가 케어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학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적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모든 것들을 다 챙겨야 되고, 챙기려면은 결국엔 사교육으로 해결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부터 그렇게까지 갔으면은 그거 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진지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는 할 수만 있으면 혼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 떠나서.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혼자서 국영수사과 다 혼자서 하려고 해보는데, 근데 보니까 나는 국어는 잘해가지고 국어는 학원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난 수학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혼자 책 보고 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 수학은 학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난 수학은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인강만 듣고도 해도 충분해, 아니면 책으로 공부해도 충분해, 이러면 수학학원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본인의 상황에서 혼자 한다는 걸 먼저 전제로 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거, 내가 이거를 스스로 계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를 가지고 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에 참고서를 사서 아이한테 읽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나서 이해를 하는지 보고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 적어도 설명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참고서 보는데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럼 그 다음에 인강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EBS 인강이 뭐 무료 인강이든 뭐 유료 인강이든지 간에, 유료 인강도 학원보다는 싸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강을 보고 공부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해를 해요. 근데 솔직히 인강 보고 이해 안 되는 아이가 학원 가서 이해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런 경우는 1대1 과외 같은 거 사실 시켜야 돼요. 그냥 그 이해만 놓고 보면은. 근데 거의 많은 경우에 인강을 보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고학년으로 가서 좀 어려워하거나 아이가 너무 공부를 안 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딪혔다, 인강을 봐도 이해 못한다, 그러면은 과외든 학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잖아요. 부모님이 설명해 주는 것까지 포함이에요. 두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정말 그 학원만의 알짜 자료가 있는 학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중교재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기출문제 같은 거 때문에 또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도 요새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시중에 사이트들도 있고, 그리고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올라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세요. 그럼 역대 기출문제들이 올라와 있으면 기출문제 때문에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지 본다. 그리고 주위에 아름아름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단 보시는 거죠. 그럼 자료 때문에 갈 필요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구했다, 그럼 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자료는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국영수와 관련해가지고 아이가 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인강 들으니까 이해돼. 그 자료도 뭔가 구했어. 근데 애가 너무 의지가 약해. 뭐 스터디 카페야 막 보내고 뭐 독서실 보내고 해도 너무 안 해. 이런 경우면은 학원의 도움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어떤 집은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쓴다더라. 근데 우리는 막 한 3, 40만 원만 쓰고 있으면 불안해하고 막 이럴 수 있어. 너무 조금 쓰는 건 아닐까. 뭔가 그래서 이제 두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면 한 요 정도 쓰는 게 그래도 좀 적당해 보이고, 그리고 이 정도는 좀 과해 보인다, 요런 거를 딱 금액적으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지. 결국엔 제가 생각했을 때 혼자서 하기 힘든 게 결국에는 수학이랑 영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이상한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수학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 혹시 SAT라든가 이런 거 문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국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 대학 입학 시험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 어느 정도만 하면은 스스로 공부해서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가 나와요. 우리나라 수학 같은 경우는 진짜 선생님들한테 풀려고 해도 어려워할 정도로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영어인데 영어는 왜 그러냐면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없잖아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영어 같은 경우도 애들이 스스로 하기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대표적인 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수학이랑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그래도 조금 필수적으로 다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그럼 두 과목 하면 한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두 과목 정도는 일단 필수적으로 쓰시면 그 정도만 해도 일단은 그렇게 크게 부족하진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인강 같은 거 추가로 조금씩 사이드로 뭐 사회과학 같은 거 그럼 인강 끊고 뭐 국어 인강 끊고 이런 거기 한 1, 20만 원 정도 월에 뭐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 70에서 한 90에서 100만 원 요 사이 정도면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수준에 어느 정도 속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되게 뭔가 이해력도 좀 좋고 의지도 강해가지고 인강 같은 걸로 해결을 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의지가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정말 고난이도의 어떤 공부가 필요한 애들도 있거든요. 좀 더 일반 교과를 넘어서는 수준의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추가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플러스 뭐 50만 원, 100만 원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얻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한 60에서 100만 원 사이면은 평균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는 친한 형 만났거든요.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사교육비 얼마 쓰냐 물어보니까 한 달에 최소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치동도 아니에요. 대치동도 아닌데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거야. 초등학생인데도 150, 200 쓰는 집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부잣집에서 그러냐가 아닌데도. 그럼 제가 그래서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왜 돈이 그렇게 들어가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교과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죠. 제가 요새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요새 줄넘기 학원이 그렇게 유행이래요.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보면은. 근데 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이게 뭔가 학원을 보내는 목적이 꼭 공부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애들은 학교 끝나면 막 뭐 초등학생들 빠르면 2시부터 2, 3시 되는데 부모님 퇴근하면 빨라도 6시에서 7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시간 동안에 애들이 맡길 때가 또 필요한다던가 또 그리고 애들이 다 거기 가고 있으니까 친구들 사귀라고 보낸다던가 그러다 보면 결국 줄넘기 학원 보내고 뭐 미술학원 하나 보내고 또 악기는 하나 다룰 줄 알아야지 해가지고 뭐 피아노 학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과 학원 한 3개 많으면 4개 정도에 이제 막 그런 예체능 학원들 2, 3개 이렇게 붙이니까 애들이 초등학생인데도 기본적으로 5-6개에서 막 7, 8개까지 보낸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보내게 된다고 하면 아마 한 150만 원에서 진짜 많으면 200만 원 정도까지도 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1인당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는 애들을 덜 낳으니까 똑같은 벌이를 가지고 더 한 명한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전 맞벌이의 증가가 거기에 엄청 큰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맞벌이를 많이 하시게 되면서 당연히 소득 수준도 가계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맞벌이를 하면은 애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면 집에서 예전에 뭐 초등학교 막 솔직히 사회과학 이런 거 엄마가 가르쳐주고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일을 하러 나가시면은 직접 못 가르쳐주니까 누군가가 봐줘야 되는 거. 단순히 이게 경쟁이 치열해진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맞벌이의 증가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한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두 분이서 수학 학원을 선택하신 이유도? 학원 중에서 수학을 고른 이유는 아이들이 수학을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학학원을 가장 많이 보낸다라는 말이 수학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수학은 뭐가 문제냐면은 한 번 무너지면은 그 다음부터 회복하기가 되게 어려운 특징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1학년 때 포기했다가 3학년 때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하려고 하면은 그때 열심히 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1학년 거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3학년 걸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뭐 그 슬럼프가 와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놨던 것들이 뒤에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어려움이 훨씬 가중된다든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비중을 가장 높게 보는 과목이 또 수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학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는 점점 더 이렇게 변별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고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가장 어려워하는 것부터 도와주고
그 다음을 어려운 거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수학을 했던 게 있고 단순히 이렇게 돈 많이 벌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진짜. 그리고 저희가 또 학창 시절에 사실 제일 또 그 좋아하고 잘했던 과목이 수학인 것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요소가 부담감, 네. 그리고 경쟁 심리, 또 죄책감. 그리고 사실 어쩌면 투자 심리 이런 것도 사실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지면서 이 사교육 시장이 좀 엄청 활성화되고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교육 없이 잘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랬어요. 대치동에 들어올 거면 대치동 스타일로 시킬 거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오다 보면은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시킬 생각으로 오거나 그게 자신이 없으면은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대치동에서 아이를 키우신 부모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보면은 부모님들도 다 성향이 다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한 그런 이유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걸 시키고 있으면은 정말 분석해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셔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매 시기마다 판단하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본인이 속한 그룹안에서의 대세를 따라가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엄청 크신 거죠. 근데 그게 원래는 동네마다 있었거든요. 지금 SNS가 발달했잖아요. 대치동이 전국으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똑같은 그러니까 선행 나가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특정 지역 얘기였으면은 전국 단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교육을 과열시키는 원인, 분명히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자랐던 곳은 진짜 말 그대로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학원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뭔가 할 수도 없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SNS가 없다 보니까 대치동에서 어떻게 시키는지는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관점에서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그냥 할 수 있는 방법 다 찾아가지고 하고 뭐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막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뭐 들어보거나 아니면 동네 학원 진짜 조금 있는 학원들 거기라도 가보거나 그냥 이런 식으로 공부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고등학교 때 전국 단위 이제 그 자사고를 저희가 가게 됐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공부 열심히 하니까 갔는데 꼴리지 않더라고. 결국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기 위한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게 뭐 꼭 애가 학생이 아니더라 부모님이 알고 계시고 그거에 맞게만 시키면은 그게 꼭 학원을 가야 되거나 뭐 대치동에 있어야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데 뭐 요새는 막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전 완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이야말로 개천에서 용나기 훨씬 쉬운 시대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대치동 가야지만 얻을 수 있었던 자료, 정보, 뭐 강의 이런 것들 그냥 진짜 지방 어디서든 다 내가 만약에 의지랑 뜻만 있으면은 또 저렴한 비용에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부모님이든 학생이든 본인의 지금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던가 꼭 사교육을 시켜야만 된다 이런 것보다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에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걸 맞춰 나간다고 하면은 사교육 그런 비용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부 방법이나 조금 해결책이 있을까? 사교육에 조금 덜 의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꿀팁이라면 꿀팁?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있을까 하면 한두 개 정도씩만 혹시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사교육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보내려고 하는 상황이면은 아니면 이미 보내고 있다고 하면은 사교육 수단을 그러니까 이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최소 3가지씩은 적어보기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거 하다가 정작 내가 필요한 거는 못 얻고 갈 수가 있거든요. 사교육 없이 최대한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사교육비를 아끼는 것과 별개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주체적으로 아이의 공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래야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원이 못 만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학원을 이용하는 거지 학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자기주도학습 되는 애들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인강을 듣는 학원을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학원 없이 해보려고 하는 부모님과 아이의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사교육을 듣더라도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사교육 없이 시키려는 마인드는 일단 가지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막한 부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들으시다가 해소됐다?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끊었다가 진짜 저희도 학원 다녔다 끊었다 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는 완전 그냥 학원 없이 했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다들 사교육을 시키는 건지. 왜 시키냐? 네. 사교육을 왜 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네. 있죠.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학벌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이가 크다라는 거를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잘했던 사람만큼 좋다라고 느끼고, 사실 공부를 충분히 잘 못했던 사람은 못했던 만큼 아쉽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미 돈을 벌어보면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적어도 공부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공부만이 유일한 먹고 살 길은 전혀 아닌데, 점점 아니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70-80% 이상은 공부를 잘할수록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예전에 비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학벌의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 전 맞다고 보긴 봐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그 의미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뭔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몰두해서 해나갈 수 있다면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 나이에 그걸 갖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속으로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서 찾아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아이가 나중에 언제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그런 걸 찾게 될지도 모르는데 공부조차 안 시킬 수 있냐라고 하면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명확하지 않을 때 그래도 대학이라도 나와야지 뭐 그래도 취직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내가 그냥 뭐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는 거보다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을 쓰신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그 아이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공부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사교육 시켰으면은 이거는 아이들도 진짜 그냥 내가 도움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냥 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선택지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너 학원도 이렇게 다녔는데 성적이 왜 이 모양이라고,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순간부터 공부에 주객이 전도되면서 아이는 공부 내 거 아니고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셔라. 두 번째, 방법 못 찾겠으면 시키셔도 된다. 세 번째, 근데 이거 가지고 너무 과도한 기대와 보상 심리를 너무 가지지 마셔라. 여기서부터 꼬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서 사교육 시키시면은 웬만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몸 관리한다고 이제 헬스장 가서 이제 운동할 수 있는데, PT 같은 경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PT 안 받고 해도 되는 거고, PT 받으면 비싸잖아요. 근데 마치 운동하려면 PT 당연히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애초에 나의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오히려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